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과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제천시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한방바이오 산업을 우리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러한 재단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최명현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이 잘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 및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후보자 선서 후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분 1답 방식이며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입니다. 본 질의는 위원회에서 사전협의원 순서에 따라 위원님 한 분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본 질의가 끝난 후 희망하는 위원의 거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후보자께서 답변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경우 비공개 회의에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 방식을 잘 숙지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한 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 일정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2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9일에는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9일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최명현. 이어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져 있어.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최명입니다. 요즘 연일 35, 6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또 의회 일정도 바쁘신데도 우리 본인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청에서 공직생활을 36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32년, 민선시장 4년에서 36년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 제천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 제천, 또 살만 나는 제천, 또 시민이 행복하는 제천이 되기만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역 발전보다는 표를 의식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년 7년을 남겨두고 공직 사표를 내고 명예퇴임식을 하고 다시 민선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홍이 제천시장을 역임하면서도 늘 크고 작은 지역발전 사업에 또 기반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런 추진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할 대형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민선 6기에 도전해서 재임을 한다면 그것을 말끔히 마무리를 해서 정말 제천이 어느 도시 못지 않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큰 각오로 도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 실패가 곧 제천의 불행으로 시작되었다고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대형 사업들이 반납 또는 포기되는 것 바라는 제천이 지금 많은 그 시민들의 원망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을 했던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한방 엑스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못 돌아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그 천연염생물 산업을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2013년도에 그 산자부에서 우리 천연염생물 산업을 시작하겠다는 정보를 듣고 그때 당시에 정책관을 만나서 제천으로 주시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미 제천은 한방 바이오 엑스포라는 것을 해가지고 한방의 도시로 알려졌고 또 한방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도시를 꼭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태가 돼서 내년에 2025년도 제천국제 한방 천연몰 엑스포까지 진행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그 추진했던 천연몰 산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가보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내가 전시장이라고 하면서 가서 구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한방산업과 천연물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한방바이오진흥재단도 제 손으로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2010년도 엑스포를 끝나고 정산을 보다 보니까 정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걸 왜 안 맞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뷰티 박람회 재단 명의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계약 조건에 8대2인가? 를 80%는 제천이 갖고 20%는 청주 그 뷰티 박람회 재단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시용지사하고 싸웠습니다. 또 부지사하고는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욕이 나가가지고 한 1년만 저하고 말도 안 했지만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돈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을 해서 바로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게 청풍의 제3명의촌을 만들려고 하는 학현리의 지금 자연치유센터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이런 질문은 좀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재단 이사장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관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한방 제1조를 보면 그 제천 한방 바이오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제천 한방 천연물 바이오진흥재단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7조를 보게 되면 또 이사장 임명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내용을 지금 현실로 각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제천시장이 의회에 청문회를 의뢰해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제천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실 텐데 성의껏 대답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잘 좀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질의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시장으로서 한방산업을 이끌어간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천연물 산업으로 방향을 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한 산업 환경과 조직 문화 속에 후보자가 재단의 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점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저를 좀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제천에 봤을 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51%고 저를 나빠하는 사람들은 49%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장도 하기 이전에 대장, 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생활 30년을 하면서 조직을 많이 이끌어봤습니다. 또 시장을 하면서 대형 사업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부 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뭐 투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이 한방진흥재단을 살려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그동안 2010년도 2014년도 제가 퇴직하고 그동안에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그 시스템을 과연 따라갈 수가 있는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변화 속에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변화 속에서 살면서 또 사회적으로 참여할 때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말따라 대통령 선거까지도 참여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화와 변화 속에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도 발전이 시초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사업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시민분들은 한방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방진흥재단의 직원들 뒤에 다 나와 계시지만 머리로 상대를 하지 않고 가슴으로 상대를 하면서 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 내부 직원 설득, 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 설득, 대시민 설득 방법 위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을 때 충돌하는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직사에서도 무슨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면 공유를 하고 또 결제를 맡고, 또 지금 우리 제천시청에서 모든 행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협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충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시민 홍보는 이게 다 됐을 때, 다 끝났을 때, 의회까지 보고가 다 끝나고 그때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대시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한방진흥재단에서는 또 우리 특화사업을 일선화하고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시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재단은 지시를 많이 받는 데지 여기서 반격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민들은 한방산업을 철지는 금태산업이라고 돈먹는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엑스포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방산업과 한방산업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는 한방재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방재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끝나고 이 한방 가지고 약초 판매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회적인 대천 나이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 한방 산업을 천연물 사업하고 규합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에서 왜 작년 연말에 천연물 전주기 표준 허브 구축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350억.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한방 천연물 추출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계 설비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제천시 내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회사와도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혀 관련 없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돈만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방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방 클러스터를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는 한 20 업체가 정도 됐었어요. 그러나 21년도 한방 엑스포가 끝나고는 바로 5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76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재단에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제천의 기업이 10인 이상 기업이 162개 업체입니다. 산단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그 중에 이 한방과 관련된 업체가 69개 업체입니다. 그 69개 업체에 3,27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업체가 늘어나고 하는데 왜 못 먹는 한반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 저기 조금 보는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우리 제천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방재단도 보면 제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어떤 재단이 갖는 일정 기간을 지나면 재단도 자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방재단 같은 경우는 박람회나 엑스포 외에는 비수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 바이오진흥재단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어떤 특별한 계획 또는 공모사업 땅에는 부서를 하나,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담케 하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좀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따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또 공직 실무자로 있을 때도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예산 확보도 해와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가서 신청도 하고 또 실무자도 찾아가고 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안 받는다 때도 시장이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런 경험을 다시 우리 한방재단에 맞춰서 다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부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늘 수시로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팀 또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상태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갖춰주면 공모사업에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담당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공모사업 때마다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담당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저나 또 우리 송민호 그 국장이나 같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현직에서 뛰본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우리 제천의 한방 산업 하면 뭐 딱히 우리 전주 하면 뭐 비빔밥, 뭐 어디 하면 뭐 함양한다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부분이 약하다. 박람회나 엑스포 때 보면 메인 상품이 없다 늘 지적이 됩니다. 토마토 축제 외국에서 하는 거 보면은 토마토 풀장 만들어서 토마토를 막 던지고 비비고 또 뭐그 축제 하면은 진탕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뻘을 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영되고 재밌고 또 홍보되고 그리고 방송 타면은 또 호기심도 있어서 관광객도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 박람회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이 한방 하면은 오감 중에 뭐 미각이나 후각이나 시각이나 이 오감 중에 그래도 뭐가 가장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 하면 한방은 그래도 뭐 후각이죠, 후각. 후각이죠. 후각이죠. 냄새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 이웃집에서 그 한약 따리는 냄새가 나면 아, 저 집에 누가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냄새로 그 많이 가름하거든요. 그리고 환기나 척추리나 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감초도 그렇고. 근데 한방 축제 때 한방 냄새가 안 난다. 네. 냄새로 쇼부를 걸어야 할 그 특화 상품인데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네. 뭐 천리는 못 가더라도 다만 왕암동 근처까지는 좀 돌아서 우리 제천까지는 그 향이 와야 되는데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면은 일반 축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한방이라고 하는 특유의 그 상품을 전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의사 검열을 했는데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방 약초를 사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풀장을 만든다든가 아이들 놀이터식으로 만든다든가 그럼 애들이 거기서 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좀 나고 그래서 저는 이 한방은 후각이고 냄새인데 그 냄새가 좀 나지 않나. 메인 상품 개발에 있어서 좀 냄새를 좀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좀 기획해보면 어떨까. 미리 뭐 좀 생각하고 계신 메인 상품 계십니까? 제가 뭐 깊이 생각은 못했고 아직 시점을 파악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재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방하면 제천은 참 뭐가 하는 게 딱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2010년도 한방 엑스포를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제천의 약체납 정식 또 약체납 비빔밥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제 좀 조용히 가서 드실 분들은 약체납 정식 또 엑스포장 같은 데서는 왜 약체납 비빔밥 이런 걸로 해서 좀 많이 구분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이제 제가 나간 뒤로부터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관장 회의를 한다든가 단체장들이라든가 단체 회의를 했을 때 간단하게 약체납 비빔밥, 전주 비빔밥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약체납 회원들한테 협회 회원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명칭까지도 내가 약체납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타 상품이 없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이렇게 계획을 우리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산양상을 활용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이제 지금 개발 중에 또 있고 또 쌍화탕도
다 물로다 이래 하는데 물로 하지 않고 재현, 그러니까 뭐 가루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또 나노 수출 공업 활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도라지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은하청이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가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좀 뭐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또 금년에 그 2024년도 서울 그 킨텍스에서 세계 여성 발명 대회를 했을 때 우리 제천의 한방 클러스터에서 나간 천약산 그 회사에서 MZ 프레신 비전이라는 그 치약을 제가 지금 금상을 받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 발전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우리 제천에서 만든 치약이 몇 가지는 있는데 그런데 나가서 대상 금상 같은 못 받아왔는데 다행히도 금상이라도 받아와서 그 금상을 받아온 이후에 매출량이 확실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발전하는 그런 그 기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천 한강바이오 박람회 개최기획과 25년 국제 한강 청년몰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단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잘 아신 바와 같이 크게 이거다 이렇게 딱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방 바이오 박람회나 또 2025년도 제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나 저의 그 모든 열정을 바쳐서 감독이 돼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 엑스포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TF팀이 있고 시청이 있고 그 말단에 한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이지만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또 좀 더 권장할 사업은 권장하고 이런 것을 청결해서 참여해서 하나하나 또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감독이 되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엑스포 진흥 그리고 이제 엑스포 진흥재단하고 또 이제